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 정복하기를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할 때 EMPN 글로벌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 한규태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주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 정복하기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부터 이제 마스터 하신 분들까지 좀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입문 과정부터 좀 어느 정도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요런 숨겨진 기능 같은 거 모르셨던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검색 광고에서는 여러 가지 타겟팅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요일 시간대나 아니면 뭐 입찰 가중치, 뭐 대량 관리 이런 것도 한 번쯤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메모도 하면서 직접 계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네이버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 검색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 거고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계정을 그래서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요게 저희 이제 회사 계정인데 요걸로 이제 저희 캠페인도 한번 생성해보고 이렇게 숨겨진 기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파워링크 규태 마케터님께서 한번 세팅해보실래요? 아, 네, 그냥 일단 처음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캠페인 눌러서 이게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 이렇게 있거든요. 파워 콘텐츠 브랜드 검색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거 두 개가 집중. 그쵸, 아무래도 네. 키워드 맞아요. 광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파워링크를 하시면 캠페인 이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기 편하게 설정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둘 다 하시는 광고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저는 캠페인이 한 번에 켜져 있으면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맞아요. 이렇게 가로치고 뭐 P는 뭐 파워링크고 뭐 S는 쇼핑 검색이다 이렇게 좀 상단에 하기도 하고 뭐 00, 01 이런 식으로 좀 쫙 이렇게 나열될 수 있도록 좀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그룹이 많다면. 맞아요. 그룹이 많으면 그 캠페인이 많고 그러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뭐 영 주요 그쵸. 캠페인 막 이렇게 설정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P 이거 파워링크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보기 편하게 네, 이건 이제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루 예산은 뭐 5만 원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 긴중 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걸 조심하세요. 이게 딱 읽어보면 나쁘지 않게 들리거든요.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네 하고 좋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거를 하면은 네이버가 약간 그 자기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쩔 때는 광고에 노출이 안 되고 어쩔 때는 광고가 노출되고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꺼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언제 노출될지 모르니까 이게 광고 노출수 클릭수에 따른 그 인사이트를 뽑기도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만약에 하루 5,000원이다 그룹당 하면은 이제 광고가 빨리 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셔서 저거를 한번 켜봤는데 좀 이제 하루 종일 노출이 되니까 아 광고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이 돼서 저한테 이제 상담 문의 전화 온 거를 이제 토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광고가 안 뜬다 키워드 설정 분명히 해놨는데 맞아요, 안 뜬다라고 해서 계정을 까보면 보통 요거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어느 소비자가 어느 키워드를 언제 검색할지 모르는데 이제 균등으로 예산 배분을 해두면 그때 이제 키워드 노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광고비가 조금 적더라도 차라리 시간대별 제한을 하는 게 낫지 요거 균등 배분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급 오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시장비 종료 날짜 이런 거는 약간 시즌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설정을 하면 되고요. 보통은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면 자동으로 이제 전환값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냥 이것만 누르면 알아서 전환값이 측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보통 추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하는 맞아요. 경우가 진짜 저는 광고주분 중에 한 분 있으셨거든요. 아 그래 저는 좀 많아서. 아, 그래요? 네. 이유가 혹시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요청건이 아니라 이제 보기가 이제 고급 옵션 자체 탭이 눌러야지만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러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이유가 있나요? 자사명으로 인한 전환은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데이터를 볼 때. 네, 그거 포함돼서 로아스가 뻥튀기 되니까 일부러 자사 캠페인은 추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광고주도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좀 좋은 데이터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읽는데 좀 로아스를 완전 좀 자사명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좀 확 튀니까 이제 그거를 제외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진짜 그 캠페인만 추적 기능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명도 이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쵸. 자사명으로 인한 전환도 봐야 되고 그 컬이랑 이런 것도 보는 게 좋으니까 전환 컬이랑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제 캠페인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안에 광고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약간 연결 URL 이렇게 그쵸. 설정을 하고 이거는 기본 입찰가라고 하는데요. 그냥 처음에 그 키워드를 등록을 했을 때 처음에 키워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입찰가가 얼마로 설정이 될 건지 네. 그 입찰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800원으로 하면 키워드를 처음에 세팅을 한다 하면 그 키워드는 800원이 돼요. 맨 그쵸.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에 세팅될 때 아예 800원부터 시작을 맞아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100개 한 번에 등록할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정을 하면은 난 최소 800원으로 할 거다 하면은 이걸 하면은 다 800원으로 등록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이용하고 이 자동 입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약간 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자동 입찰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모바일 2위에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1위에서 3위, 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혼자 알아서 계속 초별로 1초별로 계속 입찰가를 뭐 50원 내렸다가 올렸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거든요. 네. 이거를 사용하시는 광고주분도 있는데 이게 좀 귀찮고 하면은 사용을 할 만해요. 근데 저는 이게 주요 시간대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대도 있고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거면 자동 입찰보다는 그 직접 설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저도 자동 입찰은 거의 안 하는 게 그냥 제가 노출선이 직접 확인하고 제가 이게 수기로 조정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눈으로 1위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그 자동 입찰 설정을 했을 때 그 입찰가보다 살짝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평균 데이터 값을 맞아요. 기반으로 이제 자동 입찰이 되다 보니까 좀 100원 언더로 설정을 해놔도 품질 지수나 뭐 다른 거에 의해서 충분히 1위가 가능한데 뭐 가끔 조금 위아래로 편차가 있을 때가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직접 수기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이거 자동 입찰로 하면 솔직히 약간 저희의 대행 그게 좀 그쵸, 의미가 사실 없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니까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하루 예산이라서 이거는 예산 설정하시면 되고 이거는 근데 캠페인에 1, 2선이 이미 걸려 있어서 그쵸. 뭐 이 광고 그룹은 꺼지면 안 돼라고 했을 때는 제한 없음하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보통은 제한 없음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캠페인 안에 여러 그룹이 있는 경우가 좀 다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빨리 탈 수 있는, 더 많이 탈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더 이제 자연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건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요거를 또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 그룹이 너무 그렇죠. 이제 뭐 효율이 좋지 너무 않다던가. 그쵸, 너무 효율이 안 좋거나 하면은 얘는 그냥 2만 원 단위에서 끝내. 그럼 적당한 로아스는 가져가되 다른 그룹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도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저희가 다 정답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어떤 광고 그룹은 얘는 하루에 한 1, 2만 원만 하면은 로아스가 괜찮은데 막 그쵸, 4, 5만 원 하면은 갑자기 떨어져. 로아스가 떨어져 이런 데가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런 애들은 이거를 설정할 만하죠. 맞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도 고급 버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 노출할 매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는 전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저는 뭐 PC랑 모바일이랑 큰 편차가 없다, 입찰가가. 아니면은 뭐 좀 예산이 적어서 나누는 게 오히려 예산이 좀 흩어진다라고 할 때는 전체 노출을 하고, 아니면은 PC와 예산을 분리할 예산이 충분하다. 그리고 입찰가 편차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분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편이고요. 우선 전체로 설정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 파트너 좀 깔끔하게 다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네이버 검색 포털, 그리고 이제 뭐 더 표시를 하면은 이제 파트너 지면이면은 여기 파트너 지면은 요거예요. 딱 콘텐츠 지면 파트너 매체. 그래서 요거를 클릭했을 때 어느 매체에 노출이 됐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뭐 궁금한 여기서 광고 눌러서 상품 구매하신 적이 거의 좀 드물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좀 무분별하게 노출될 바에는 그냥 핵심 매체에 노출되는 게 낫겠다라고 요것만 그래서 딱 깔끔하게 키는 편이고, 여기 검색 포털 매체에도 보면은 줌이나 아니면 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빙이랑 줌만 끄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빙이랑 줌 저는 좀 끄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노출 검색 포털에서 뭐 밴드나 포스트, 지식인 요런 데에도 보면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이쪽 지면에서 클릭이 엄청 일어나는데 노출도 엄청 되고 다른 전화는 안 일어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때 데이터를 보고 빼는 편이에요. 여기서 맞아요. 간혹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선 처음에 세팅할 때는 요 정도만 끄고 다른 것들은 다 노출시키는 편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 제외하기에는 가끔씩 한 달에 클릭 두세 번 나는데 전환 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로아스 폭발.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로아스 보면은 막 그쵸, 3000% 막 이렇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제외하진 않되,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외해야 될 게 몇 개씩 있기는 한데, 네. 번개장터 이런 거는 노출량 10만 넘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긴 네, 하거든요. 유저가 또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거는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라고 하는데, 네. 이 지면들이죠. 네. 이 지면들의 입찰가. 근데 이거는 또 디테일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처음 보고서로 봤을 때 그 다른 지면에서 전환이 한 개씩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겠죠. 네. 우리 이런 지면에서도 가끔 전환이 나오네. 우리 업체는. 그러면 그럼 얘 전용 광고 그룹을 생성해 볼까 하고 파트너 매체 그 콘텐츠 지면 전용 광고 그룹을 생성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매체 노출 관리에서 그 매체들만 선택을 하고 여기서 따로 입찰가를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귀찮다 할 때, 분리하기 싫다 할 때 여기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는 뭐 200원으로 한번 올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분리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입찰 가중치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다 아시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1000원이면 지금 100 나와 있잖아요. 100%. 이건 네. 똑같은데 PC에서 좀 예를 들어서 성과가 좀 안 좋아요. 그럼 90% 맞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입찰가 1000원인 게 90%만 적용을 해서 900원이 되는 거죠. PC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전체 노출을 만약에 시킬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입찰가 가중치 가끔 설정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러면은 100부터 시작했으니까 모바일 입찰가를 120으로 할까? 그러니까 모바일을 더 집중 노출시키고 싶으신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 요렇게 되면은 예산이 훅 빠져요. 그러니까 기본 설정값의 120%가 더 많이 이제 과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설정을 할 때는 기본 100에서 뭐 언더를 하시던지 요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10% 요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초반에 뭐 좀 많이 과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맞아요. 보통은 100백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90 요런 식으로 좀 낮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광고주분들 처음에 담당하기 전에 세팅을 보면 네. 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PC 95발팩. 근데 이게 그 데이터에 근거한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PC에서는 왠지 구매를 안 할 것 같아 하고 그냥 90%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커머스 업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면 오히려 PC에서 노출수 클릭수가 적은데 총 비용도 적은데 여기에서 로아스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PC에서 실질적인 이용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다음 확장 확장 검색. 검색. 이건 확장 검색이라고 새로 이번에 추가된 건데 이번에 또 약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 검색의 예산 상한 비율의 퍼센트지를 똑같이 네. 이제 하는 거죠. 확장 검색으로 혹시 효과 좀 보셨나요? 네. 저는 확장 검색 유입이 조금 잦은 편이어서 저는 특히 창업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관 키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확장 검색을 통해서 좀 저단가로 유입이 돼서 실제로 맞아요.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추가를 하는 편이고 저는 좀 유입 키워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좀 확장 검색 키워드를 확인을 하면서 클릭이 몇 번 정도 일어났고 지금 최근 뭐 2주간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전환은 안 됐더라도 클릭이 몇 번 이뤄지는 거는 어쨌든 자사를 광고를 검색하는 유저들의 좀 니즈가 담겨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전 추가는 좀 하고 있어요. 대신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입자가로 노출을 시키고 있고 최근 들어서 확장 검색을 통해서 이씨 업종이다 보니까 좀 저는 이씨 업종도 좀 효율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성과가. 그래서 저는 일치 맞아요. 검색보다는 확장 검색을 좀 켜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확장 검색이 은근 그 키워드 확장에 좀 유용하더라고요. 전환 키워드 발굴. 맞아요. 네. 적은 비용으로 좀 응. 전환이 하나씩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 쏠쏠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 추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맞아요. 이 확장 검색이 그 연결 URL 있잖아요. 그 소재 URL. 네. 그 랜딩 페이지를 보고 나서 AI가 자동으로 그 키워드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게 확장 검색 같은 걸 이제 켜두면은 내가 설정해둔 키워드 이외로 너무 무분별하게 뭐 노출이 되고 클릭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험상 지금까지 뭐 저 확장 검색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피해가 갈 만큼 클릭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과금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조금 별 걱정 없이 우선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에 과금이 됐다 하면은 이제 그때 뭐 제외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해당 키워드는. 그래서 한번 켜보시고 그때 뭐 제외를 하던지 아니면 끄던지 이렇게 결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재 노출 방식인데요. 성과 기반이랑 동의 비중이 있는데 성과 기반은 말 그대로 그냥 성과 우수하면 우선적으로 노출 이건데 이게 좀 약간 자기 멋대로일 때가 있어요. 그냥 노출 클릭이 조금만 발생해도 거기에 몰빵 약간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비중도 있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약간 이거 키긴 하는데 네. 이거 킨 다음에 그거로 A/B 테스트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노출할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보통 성과 기반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주 성격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 이미지도 노출시키고 싶은데 아무리 새로 고침하고 롤링이 돼도 이 이미지는 잘 안 뜨네요 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러면은 광고주 요청에 따라서 요 이미지 고루고루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 동일 비중으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서 A/B 테스트도 가능하니까 우선은 그렇죠. A/B 테스트도 가능하니까. 최소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2개 이상 존재해야지 그쵸. 동작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서 우선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이게 말씀드린 기본 입체가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소재라든지 소재에서 한번 볼까요? 네. 반응형 소재라고 나온 지 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초반에는 되게 잘 썼어요. 요게 막 AI가 저 문구도 추천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게 화려하고 문구가 많아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뭔가 효율은 단일형이랑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확장 소재, 그러니까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 소재를 추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추가 제목, 뭐 추가 설명 이런 거를 또 한 번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반응형 소재가 조금 좀 정신사나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문구를 이제 뭐 최소 몇 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 다량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2개 다 등록을 해두는 편인데 단일형 소재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 실제로 효율로 봤을 때 무슨 소재가 눈에 띄게 좀 효율이 잘 나온다라고 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테스트도 계속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우선 전 2개 다 등록을 해두지만 개인적으로는 보기에 깔끔한 거는 단일형 소재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것도 사용해봤는데 나오자마자 사용해봤거든요. 네. 너무 약간 계속 롤링돼서 제가 보여주고 맞아요, 싶은 맞아요. 소재만 보여줄 순 없고 계속 약간 정신없어 말 그대로. 네, 말 네, 그대로 약간 정신없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저는 한번 해보고 아 이건 좀 그런데 하고 바로 저 이걸로 다시 갈아탔거든요. 반일형.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여기 반일형 소재 보면은 뭐 키워드 치면 여기에 이제 띠리리리리 무슨 문구를 이렇게 맞아요, 추천을 맞아요. 해줘야 보면은 저는 단일형 소재로 쓰일 이 문구를 참고만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적혀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이제 또 반응에 따라 이거 해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2개는 해둔다. 그냥 이것도 그쵸. 성향의 차이니까 맞아요. 2개 다 한번 설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일형 소재 그래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제목이고요. 15자 공대 포함이라서 근데 이게 키워드 삽입이라는 게 있죠. 네, 있죠요. 이, 네, 이게 대체 키워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뭐 그런 걸 할까요? 뭐 선물 세트? 왜냐면 또 요즘엔 그쵸. 설 시즌이니까. 선물 세트로 할까요? 네. 네, 선물 세트로 할게요. 네. 선물 세트 뭐 예를 들어서 영광 굴비 뭐야 이런 거 있다고 쳐요. 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고 그룹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을 때 네. 지금 이거 지금 10자에서 5자가 남았죠. 그리고 선물 세트가 4자잖아요. 네. 그럼 9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설 선물 세트 추천이라고 그쵸.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9자 미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체 키워드 이쪽에 기입이 돼서 이용자한테 설 선물 세트 추천 영광굴비 이렇게 그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은 선물 세트라고 해놨지만 만약에 유저가 저희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인 설 선물 세트 추천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자기가 검색한 키워드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광고 소재네?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있겠다 하고서 실제로 클릭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잦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 키워드 삽입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클릭률이 좀 증가하긴 해요. 가끔씩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걸 잘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좀 무난한 키워드 맞아요, 전체적으로. 전 보통 약간 서브 키워드 광고 그룹 같은 거에다 좀 해놓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AM, PM, 영광굴비 딱 네. 15자 채워졌죠. 네. 그러면 이 선물 세트가 4자잖아요. 네. 이 4자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 선물 세트 추천에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문제입니까? 네? 아니요. 이게 4자고 네. 이제 딱 15자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용자가 설 선물 세트를 검색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노출이 될까요? 선물 세트 AMPM 맞습니다. 영광굴비. 이제 4자가 넘어갔으니까 이 검색한 대로 그렇게 아까처럼 노출이 되지 않고 이 등록한 키워드 있잖아요. 그쵸. 선물 세트. 그쵸. 이게 노출이 돼요. 선물 세트 AM, PM, 영광굴비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글자 수도 약간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저런 키워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또 이제 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거는 의료 광고 심의필이라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네. 소재 등록 시? 이것도 소재 등록할 때 뭐 약간 서명해야 될 자료 같은 걸 여기다 등록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주로 뭐 1등 막 뭐 맞아요. 완판 이런 걸 업체 했을 1위, 때 약간 이런 걸 네. 증명을 해라 약간 이런 그쵸.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납품을 받는데 인정된 공식 업체다. 맞아요. 뭐 삼성 어디서 어떤 가전 업체에 공식 인증된 뭐 업체다라는 거를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하면은 저기 확장 소재 삼성 인증 업체 뭐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2검색어가 아까 소영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검색된 키워드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노출 제외하고 싶은 키워드들, 쇼핑 검색처럼 제일 키워드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면 되는 거고 확장 소재 소재는 다양하게 당연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쇼핑 정보, 이거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쇼핑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거예요. 리뷰수나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약간 키워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닭갈비를 하고 있다. 네. 사람이 간장 그 스마트 스토어 내에 간장 닭갈비, 양념 닭갈비, 고추장 닭갈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근데 키워드가 간장 닭갈비로 검색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쇼핑 정보를 연동하면 간장 닭갈비 상품만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닭갈비 검색했다 하면은 모든 닭갈비가 다 나와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쇼핑 정보가 연동이 된다. 전화번호는 말 그대로 그냥 전화번호고 네이버 예약 계산 이거 계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좀 생소한데 이것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그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네, 추가 제한 뭐 이건 당연한 부분들이긴 해서 네. 네, 이거는 네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맞아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네네. 네이버 측한테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확장 소재 이미지 2개 이상 좀 설치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개가 너무 저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파워링크 이미지. 네,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파워링크 이미지가 2개까지밖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하나 더 등록하면 삭제해야 돼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한대로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한 5개까지만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이게 여담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탭을 보면은 요일 시간대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대 그리고 요런 어디 갔어? 네, 이 정도. 네,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다. 사실 이게 다양하네. 기본 설정이긴 해요. 뭐 연령대도 뭐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연령대를 빼고 싶다. 네. 뭐 25세 미만은 좀 아니다 하면 노출 제외 설정을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역. 지역. 그 예를 들어서 그 영업 지역이 아닌 곳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서울 경기에서만 영업을 합니다. 하면은 광고 노출 경기 뭐 서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만 이 지역에서만 노출이 되고 이런 것도 보통은 있죠. 뭐 출장 청소를 다닌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에어컨 뭐 청소 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이렇게 좀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 요거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요게 이제 서울이랑 경기에 사는 유저들을 타겟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 기반 맞아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지만 부산으로 여행을 가서 만약에 우리 업체를 검색을 했어. 그러면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인 뭐 경기도 에어컨 청소 이런 거는 지역 타겟팅을 걸면 안 되죠. 그쵸. 애초에 그 지역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요일 시간대 타겟팅이에요. 네. 이것도 약간 시간에 따라서 보고서를 추출한 다음에 우리는 새벽대 시간에 효율이 안 좋네 맞아요. 하면은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아침부터. 7시부터만 한 11시까지만 노출해야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에만 노출을 시킬 수도 있죠. 이것도 입체가중치 부여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입체가중치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성별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뭐 파워링크 연령대 아까 똑같이 설명이 되고 근데 알 수 없음은 뭘까요? 알 수 없음이요. 네. 알 수 없음은 이제 뭐 로그인을 안 한 유저들, 그러니까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뭐 네이버에서 그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알 수 없음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야? 네. 이 정도면 약간 기본적인 거는 다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전체적인 기본 설명이었으니까 저희가 아까 약간 좀 상세한 꿀팁 같은 거 알려준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꿀팁은 곁들여서 설명을 했거든요. 뭐 아까 맞아요. 말한 가중치라든지 아니면 확장 검색의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여기서 꿀팁 딱 한 가지만 언급을 네. 하고 싶은 게 그 대량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량 이게 등록이 있죠. 그룹이 엄청 많은 그런 업종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있는데.
네네. 뭐 확장 소재를 하나하나 다 지우고 하나하나 다 등록하고 뭐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 그룹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뭐 대량 등록을 할 수 있고 대량 삭제할 수 있고 요렇게 되니까, 아니면 키워드 복사 같은 거 좀 대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탭에서 너무 광고 대시보드 딴에서만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저기 상단에 보면은 막 뭐 보고서, 도구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대량 관리 뭐 요런 거, 추가 제목 등록, 그룹이 막 한 30개 되는데 뭐 한 번씩 다 30번 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뭐 추가 제목을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해도 응. 되기는 해요. 맞아, 여기서 이제 뭐 행을 추가를 해서 30그룹 뭐 어떤 문구를 추가할 건지 이제 뭐 전송을 하면은 성공 실패 이렇게 다 뜹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엑셀을 저희가 이제 엑셀로 이제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데이터를 기입을 하면은 여기에 또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전송하기 눌러서 전송이 성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된 거고 30개가 한 번에, 실패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확장 소재 개수를 초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중복되는 문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이제 실패를 했지? 그럼 해당 그룹에서 타고 들어가서 그냥 그 그룹에서만 또 따로 등록을 하면 되니까 막 그룹이 맞아요. 막 30개, 50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대량 등록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꼭 언급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광고 그룹 아이디 막 이거 딱 보면은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별게 없거든요. 네. 선택이어서 이건 일단 안 해도 되고, 네. 광고 그룹 아이디랑 뭐라고 할지, 노출 위치 첫 번째 할 건지 두 번째 할 건지 맞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 광고 그룹 아이디 어떻게 보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그냥 이거 잠시만요. 네, 그냥 여기서 들어가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광고 그룹 아이디잖아요. 이게 광고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기본 설정에서 여기서 광고 그룹 아이디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체크하면 이제 나타나거든요. 뜨게 되죠. 이제 이것들을 다 복사하면 되는데 이거 맞아요. 하나는 이렇게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음. 그것만 복사해서 긁어서 여기서 또 붙여놓기 하면 붙여넣고. 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은근 다 모르시는 기능이어서 맞아요. 한번 설명을 드리고 꼭 설정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꿀팁 있나요? 또 다른 꿀팁, 일단 어느 정도는 다 한 것 같은데 막상 설명드리니까 약간 기억이 안 나기는 하네요. 맞아요. 사실상 이제 많기는 세팅하는 해요. 거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다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고, 아니면 뭐 노출 순위 확인하는 거, 그래서 노출 현황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도구단에 들어가면은 네. 전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많이 키워드 하죠. 몇 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뭐 사실 이게 저희가 광고주를 진행하다 보면 업종이 되게 다양하니까 또 나이대별 제한도 많이 걸거든요. 근데 뭐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뭐 40대 이상으로 걸어두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로그인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 광고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몇 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 정복했나요, 저희? 이 정도면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정복하기 2탄 해가지고 우리 2탄에는 맞아요. 쇼핑 2탄으로. 검색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 내용을 기반으로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쪽 번호로 네, 어떻게 또 이쪽으로 추가 하시면 정복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네, 상담을 도와드리고, 정복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도 저희 큐트마케터랑 소형마케터 같이 진행을 하면서 검색 광고 정복하기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AMPM 한규태 마케터.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